어떤 방법도 선택해도 좋은데 저 기준으로 발치후 즉시 식립을 할 수 있는 그 적응증의 테두리를 좁게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경우에 환자분한테 안전하게 할 수 있어요. 발치를 하고 바로 임플란트를 하는 거를 발치 후 즉시 식립 임플란트, 새로 생긴 개념은 아니고 예전부터 있었던 개념인데, 각광을 받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보통은 이를 뽑고 나서 임플란트를 하게 될 때는 2달 내지 4달 정도 기다렸다 임플란트를 하게 되거든요.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이를 뽑고 2달에서 4달 정도 기다리는 기간을 줄일 수 있으니까 토탈 치료 기간이 그만큼 줄게 돼요. 그 기간이 줄어들게 되니까 그거를 장점으로 내세워서 임플란트 치료를 안내를 하는 치과들이 실제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발치 후 즉시 식립 임플란트를 많이 했는데, 환자분들을 많이 진료를 하게 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발치 후에 바로 임플란트를 하니까 환자분들한테 뭔가 이 뽑는 날 바로 할 수 있어요, 자랑 같은 광고를 할 수도 있고, 실제로 성공을 하면 어깨가 으쓱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환자분들을 그렇게 많이 진료를 하게 되다 보니까 단점이 뭐냐면, 그냥 이 뽑고 기다렸다가 임플란트를 했을 때보다 시간이 조금 걸려요. 수술 시간이. 테크닉적으로 기술을 좀 발휘를 해야 되다 보니까, 또 이를 뽑고 임플란트를 바로 했을 때는 뼈 이식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제가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저는 요새 뼈 이식을 잘 안 하는 방향으로 치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를 할 때 수술 시간도 길어지고 그만큼 환자분들도 힘드실 거고, 또 뼈 이식 같은 걸 하게 되면은 절개를 더 한다든지 뭔가 부가적인 처치가 들어가면 수술 후에 그냥 간단하게 임플란트 하는 것보다도 통증이나 붓기가 훨씬 더 심해서, 이게 내가 뭔가 해냈다고 이렇게 하기에는, 또 기간이 짧아진다고 환자분한테 장점으로 내세우기는 좋은데 환자분이 불편해 하시는 게 조금 제가 좀 성숙해지다 보니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발치 후 즉시 식립 임플란트가 여러 장점이 있기도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환자분을 한 번 더 배려를 하게 되는 쪽으로 가다 보니 발치 후 즉시 식립을 할 수 있는 그 적응증의 테두리를 좁게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이를 뽑게 됐을 때 이거 발치와라고 해요. 구멍이라고 하는데, 뼈가 이렇게 차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거기에 간단하게 임플란트를 심을 수도 있는데, 발치 후 즉시 식립은 어떤 거냐면, 임플란트가 나사로 들어가다 보니까 나사산이 지금 이 뽑은 자리 이렇게 있잖아요. 나사산이 뼈 주변으로 이렇게 꽉 조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고, 실제로 이렇게 임플란트를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임플란트는 나사의 끝이 근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뼈 밑으로 들어가야지 고정이 이루어지고 성공률이 높아지거든요. 근단 고정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 근단 고정을 이 뽑은 자리에서 얻으려면 생각보다 고려해야 될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발치 후 즉시 식립 임플란트가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를 얘기를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환자분들의 불편감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돼서 적응증을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고, 그 적응증들 중에서도 근단 고정, 뼈 밑에서 고정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환자분의 안전이 중요해요. 그래서 무리하게 수술을 안 하는 방향에서 또 적응증을 좁히고 있어서, 환자분들 사례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렇게 뿌리만 남아있고 치아 충치가 엄청 심한 데도 있고, 충치가 너무 심해서 머리가 다 부러진 이런 데가 있어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발치 후 즉시 식립 임플란트로 했는데, 적응증으로 들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래턱뼈에는 신경이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그 신경까지 거리도 굉장히 멀어서 안전한 편에 속하고, 임플란트 나사의 끝이 또 환자분 뿌리 끝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뼈가 충분히 다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뽑으면서 임플란트를 하게 됐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발치 후 즉시 식립이 가능하다고 하는 카테고리 중에 첫 번째 중 하나는 근단 고정을 얻을 수 있으면서, 아래턱뼈 같은 경우에는 신경하고의 거리가 충분하게 있는 경우에 환자분한테 안전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에 발치 후 즉시 식립 임플란트를 하고 있고, 이분도 마찬가지. 치아가 엄청 아프셔서 또 왔는데, 이렇게 보니 어때요? 치아가 갈라졌어요. 살려쓰기가 어려울 만큼 치아가 갈라져서 이거는 발치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자세히 나온 사진 보면은 여기 뿌리 끝에 신경이 있는데 근단 고정을 얻을 수 있으면서 신경이 있는 데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 있어서, 마찬가지로 이를 뽑는 날 바로 이렇게 임플란트를 넣어드렸어요. 이것도 발치 후 즉시 식립이 가능한 적응증이 되는데, 막 잇몸 질환이 심해서 많이 흔들리는 치아 같은 경우에는 근단 고정을 얻을 수 있는 뼈가 없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발치 후 즉시 식립을 하기보다는 잇몸뼈가 충분히 아물 때까지 기다렸다가 식립을 하는 것이 불필요한 뼈 이식 없이 간단하게 수술을 할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충분하게 뼈가 있어서 정말 간단하게
간단하게 임플란트만 식립하고 뼈 이식을 안 해도 되는 경우는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요 치아가 탈이 나서 임플란트를 하게 됐는데 턱뼈 밑으로 지나가는 신경에서 여기 이렇게 있어요. 이 환자분이 갖고 있는 잇몸뼈는 여기거든요. 근단 고정을 얻어야 돼요. 임플란트 끝이 이 뼈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환자분 여기 신경 지나가는 길이 있죠. 제가 환자분한테 기간도 줄여드리고 나 이 뽑는 날 바로 임플란트를 할 수 있어 약간 뽐뿜을 하기 위해서 하게 되면 임플란트는 치아 뼈에다 구멍을 내는 거잖아요. 신경이 다칠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를 뽑고 기다리는 거예요. 두세 달만 기다리면 내가 근단 고정을 얻을 수 있는 뼈가 차거든요. 그러면 간단하게 이렇게 임플란트 식립을 해놓고 기다렸다가 보철물을 만드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내가 갖고 있는 잇몸뼈 높이보다 깊이 심을 수도 있고 턱뼈까지의 거리도 안전하게, 밑으로 지나가는 신경까지의 거리가 가까워서 안전 영역이 아니라고 하면 저는 발치오 직지식립 임플란트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앞니 같은 경우에는 기다렸다 임플란트 식립을 하는 것보다는 바로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가 좋은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왜냐면 이제 이를 뽑게 되면 이 잇몸뼈의 이 폭이 조금씩은 줄어들어요. 그게 이제 잇몸뼈 소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앞니는 심미적인 부위다 보니까 이를 뽑고서 기다리는 동안 이 뼈가 얇아지면 잇몸뼈가 얇아져서 비심미적이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앞니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만족이 되면 이를 뽑고 임플란트를 심고 이 임플란트랑 뼈 사이에 뼈 이식을 조금 해주는 게 훨씬 더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케이스를 소개를 해드리면 이 환자분이 다치셔서 오셨어요. 넘어지셔갖고 이치아는 아예 빠져서 오셨고 이치아는 이제 너무 많이 흔들리고 살릴 수가 없게 되는 경우라서 응급처치만 해놓고 이 임플란트를 권해드렸거든요. 치아들 간의 거리가 괜찮다고 하면은 임플란트를 하나만 식립을 하고도 머리를 2개 만들 수 있고 그렇거든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 뽑는 날 바로 임플란트를 심었고 주변에 뼈 이식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앞니 같은 경우에는 신미성이 필요한 부위라 이를 뽑고 기다리는 동안 잇몸뼈가 조금 소실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를 뽑고 바로 임플란트를 하는 게 좋고, 임플란트와 내 뼈 사이에 뼈 이식을 조금 하면 더 나은 결과를 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 기준에 발치오 직지식립 적응증 중에 하나가 위턱뼈 앞니가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발치오 즉시 식립이랑 조금 입 뽑고 기다렸다가 식립하는 거랑 다 장단점이 있죠. 발치오 즉시 식립은 한마디로 이를 뽑고 바로 심으니까 최종 보철물이 올라갈 때까지 기간이 줄어들게 되니 그게 정말 장점이고, 지연 식립에도 장점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수술을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정말 간단하게. 발치오 즉시 식립은 고려해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를 뽑고 나면 뽑은 자리가 이렇게 울퉁불퉁 하잖아요. 드릴이 들어가서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서 그 과정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밑으로 신경이 지나가다 보니까 그 신경하고의 거리까지도 고려해야 되고 고려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발치오 즉시 식립의 유일한 단점이라고 하면은 부가적인 술식도 더 들어가고 신경 쓸 게 많다 보니까 집에 가서 잠이 잘 안 와요. 그게 좀 단점이더라고요. 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가적인 술식, 뼈 이식도 해야 되고, 뼈 이식을 해서 그 뼈를 잘 안착시켜 놓으려면 잇몸살을 막 당겨서 꼬매는 여러 가지 술식들이 필요한데 환자분들이 아파요. 그래서 이제 임상 경험이 조금 쌓이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결국에는 안 아픈 치료가 제일 좋은 치료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 제 컨셉은 치과 치료가 무섭잖아요. 환자분들이 이를 뽑는 것도 무서운데 그날 바로 뭔가 드드득 하는 것도 많이 무서워하시고, 무엇보다 통증, 붓기를 조금 줄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이를 뽑고 2-3달이라도 기다렸다가 수술 시간을 줄이고 잇몸 절개 없이 그냥 간단하게 수술을 하는 지연 식립이 요새는 좀 저는 선호되더라고요. 그래서 적응증을 저는 조금 좁게 잡아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쁘다라기보다는, 예를 들어 환자분이 나는 해외에 어떻게 가게 돼야 되고 기간을 정말 줄여야 된다, 통증, 붓기 이런 거 상관없이 빨리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환자분하고 충분히 그 얘기가 됐기 때문에 발치오 직지식립의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환자분하고 잘 얘기도 해보고 장단점 다 설명드렸는데 환자분은 조금 지연돼도 상관없고 나는 정말 뼈 이식도 없이 간단한 임플란트 하고 싶다 하시면 지연 식립도 좋은 방법이니까 경중 이런 거라기보다는 어떤 방법도 선택해도 좋은데 환자분과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환자분이 원하는 방식대로 수술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